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죠. 소나타인데요. 사실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소나타를 소개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당시 자연흡기 엔진을 얹고 있는 2리터 소나타였죠. 많은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 지인께는 절대 추천하지 않았던 그런 모델인데요. 또한 초기에 조금 빨리 나온 느낌이 짙다 보니까 어떤 그 영업본부, 국내 영업본부가 열심히 푸시를 하고 일단 차를 빨리 달라 그러니까 미완성인 상태에서 내놨다는 느낌마저도 짙었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도 이후에 나올 하이브리드 또한 1.6 터보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던 바 있죠. 사실 제 지인들께도 소나타를 구매한다면 이와 같은 모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6 터보 모델이 나왔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라고 불리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소나타의 1.6 터보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모델명은 소나타 센슈어스입니다.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과감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띄네요. 스포티한 모델답게 곳곳에 유광 블랙 패널로 멋을 냈습니다. 그릴에는 독특한 패턴도 추가됐고요. 전면 범퍼의 공기 흡입구 디자인이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측면부 사이드 스커트도 멋을 더했습니다. 휠은 18인치를 사용하고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됐습니다. 스포티한 성격을 강조했는데 사계절 타이어가 적용됐네요. 후면 범퍼에는 트윈틴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이 추가됐습니다. 인테리어는 다양한 장비로 가득합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네요. 간결하고 세련된 센터페시아와 박음질로 멋을 낸 시트, 방향 지시등 레버 등 디자인이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조장치는 버튼이 작아 조작 직관성이 떨어지네요. 소나타의 시트는 통풍과 열선,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에 원터치로 눕히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넉넉하죠. 열선은 물론 측면과 후면에 선쉐이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터널이 높아진 점과 시트 폴딩이 안 되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대신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네요. 잠시 소나타 센슈어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 앞좌석에는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뒷좌석은 단일 유리고요. 예전에 소개했던 소나타의 안전 기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물론 안전 하차 보조, 뒷좌석 승차 확인 등 세부적인 안전 기능이 다양합니다. 이외에 12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원격 시동은 물론 전후 이동이 가능한 원격 주차 보조, 카카오 아이의 음성인식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뉴스 알려줘. 대신 음성인식은 조금 더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신기술이 탑재된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에 서스펜션 튜닝까지 더해진 소나타 센슈어스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소나타 센슈어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뭐 편의상 센슈어스라는 말보다는 이제 1.6 터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죠.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시켜봤고요. 이전에도 이제 차체 어떤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이 좋았던 만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굼뜨던 그 2.0과는 다른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현재처럼 가속 페달이 밟혀 있는 상태에서의 가속력은 충분히 마음에 듭니다. 변속기도 제법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현재 이제 코너링 직전에 이렇게 브레이킹과 시프트 다운을 요청했을 때 이때 반응하는 속도도 좋은 편인데요. 기존에 이제 현대차가 1.6L 모델에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이렇게 맞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얹혀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파워트레인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차이가 다소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기아 셀토스, 엄청나게 좋은 차처럼 사실 포장이 돼 있지만, 이 승차감 측면으로 본다면 서스펜션에서는 셋업을 잘 해놨는데 파워트레인에서 승차감 저하를 만드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울컥 이런 것 때문에 좀 젊은 소비자분들께는 추천을 드릴 수 있어도, 어떤 그런 조금 더 안정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을 비치기도 했지만, 현재 소나타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저배기량 엔진의 이제 다운사이징 개념이죠. 터보차저를 맞물렸을 때 현재 제가 속도를 조금 낮추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다 서다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때 저배기량 엔진의 터보차저를 맞물려서 소위 이제 다운사이징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가다 서다가 될 때 이 어떤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이 토크를 만들어 주는 만큼 어떤 저속 구간에서의 운전에서도 크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때문에 2리터 모델, 기존에 먼저 나왔던 2리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이 센슈어스 쪽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소나타 1.6 터보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초 플랫,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폭 이 성능이 나눠지긴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렉서스 IS 200T, 지금 이제 300으로 불리고 있지만 해당 모델과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렉서스의 IS 200T가 이 휠이 17인치로 바뀌게 되면 6초대 후반까지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18인치를 끼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1.6 엔진에서, 물론 이제 전륜구동 기반의 중형차이긴 한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김선우 기자가 이번 엔진에 들어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변 밸브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CVVD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네,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기술이 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엔진에는 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나 연료가 들어갔다 나오는 일종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은 당연히 누군가가 열어주고 닫아줘야 되겠죠. 과거의 엔진은 오직 정해진 시점에 열리고 정해진 시점에 닫히고 딱 이 두 가지 기능만 했습니다. 하지만 VVT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항상 같은 타이밍에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타이밍에 변화를 줘서 엔진의 성격을 조금 더 달리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오직 타이밍을 딱 한 번밖에 바꿔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CVVT입니다. CVVT는 이름 그대로 지속적으로 타이밍을 바꿔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문이라는 것이 열리고 닫히는 깊이는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나 연료가 드나드는 것은 또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CVVL입니다.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그 깊이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만큼 공기나 연료가 차량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가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양산화시킨 CVVD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이밍과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깊이는 물론이고 그 열리고 닫히는 시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CVVL하고 별로 큰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리고 닫히는 시점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CVVL까지는 빠르게 열리면 빠르게 닫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CVVD 기술은 밸브가 빠르게 열린다고 해도 느리게 닫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엔진의 성능과 효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기술에도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에서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양산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차가 출시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뭐 사실 용어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렵지만 보는 입장에선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되셨죠? 또한 이 변속기 일단 지금은 최상급 트림이기 때문에 패드를 통해서 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잠깐 이제 스포츠로 바꿔볼까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변속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뭐 정확히는 RPM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조금 더 차가 잘 나가는 이런 느낌을 준다는 점도 좋고요. 다른 것보다 앞서 이제 반응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라면 자동 변속기로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빠른 그런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중형차 중에서 특히 이제 국산 모델 중에서는 단연 이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최고 출력을 끌어내서 쓰다가 잠시 이제 코너링 때 가속 페달을 살짝 놓게 되겠죠. 이후에 가속 페달을 다시 끝까지 밟았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터보렉이 다소 좀 크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속대,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고 있다가 한 1초, 1.5초 멈칫했다가 그 다음에 웅 하면서 나가는데, 요런 어떤 그 반응성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네요. 과거와 달리 지금의 소나타는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모델이죠. 뭐 예전에야 정말 뭐 고급 중형차 이렇게 해서 소나타를 선택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첫 차로 소나타를 택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사실은 첫 차로 그랜저로 넘어가는 소비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중형급의 엔트리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때문에 어떤 그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다. 거기에 그래도 이 터보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이 어떤 반응성을 당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상에서는 터보렉을 느끼지 않는데 가속 페달을 조금 많이 밟았을 때 터보렉이 좀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2.0 그 상당히 완성도 떨어졌던 그런 프로토타입의 2.0보다는 지금 완성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데요.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뭐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만족감도 충분합니다. 일단 스티어링 기어비 자체를 보면 이제 2.5회전 미만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민첩한 느낌을 주고자 했고, 때문에 과거처럼 이 어떤 스티어링 시스템에서 오는 특히나 이제 현재 이제 소나타의 소비자들을 감안한다면 이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만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만 이제 상급 모델이 되겠죠. 어떤 그 프리미엄 모델들에서 넘어온 경우라면 그래도 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흔적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대중 브랜드의 대중적인 모델로서는 충분히 타협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닌데, 타이어 사이즈를 보면 235mm급, 네, 거기에 뭐 편평비 뭐 45 시리즈의 18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예전에와 같이 피렐리의 P0 올 시즌 모델을 사용합니다. P0라고 하면 이제 피렐리 라인에서도 상급 라인인데, 올 시즌 모델은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격만 올라가는 이런 사계절 타이어, 수입산 타이어인데, 요즘 현대차가 그래도 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타이어를 어떤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대충한다, 이런 느낌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는 브랜드는 피렐리지만 성능은 국산 타이어와 비교해서 크게 우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이 타이어 개발 연구부서 분들 상당히 이 꿀보직 같은데요. 네, 뭐 그냥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 소나타가 갖고 있는 성능이라든지 이 차의 약점으로 조금 지목될 부분,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그런 MVH의 그런 한계, 물론 주행상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떤 그 르노 삼성처럼 저소음 타이어를 장착해 줌으로써, 뭐 저소음이라고 해서 성능이 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이 소나타가는 경쟁력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부러운 그런 보직입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 과거에는 이제 성능적으로 조금 다가갔던 것이 GM이고, 조금 말랑말랑하게, 때로는 이제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셋업을 나가는 것이 이제 현대차의 방향이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죠. 때문에 순수 승차감에서는 말리부가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중형차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좀 소비자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떤 균형 측면에서는 지금의 소나타가 조금 더 위에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저속에서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과속방지 턱을 넘었을 때 이 뒷좌석 쇼크가 상당한 편입니다. 때문에 이 차가 그래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서 퍼포먼스 측면을 강화한 것은 좋은데, 그래도 중형차의 본분이 아무래도 승차감에 맞춰줄 수 있는 만큼 향후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초기형 모델, 이제 2.0 모델과 달리 이중 차음 유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됐지만 개선폭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참고로 코너링 때의 한계 특성은 네,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띄게 됩니다. 그래도 자세제어 장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놀랄 일을 만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자세제어 장치를 끄고 주행하는 경우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만큼 뭐 적당히 재밌게 탈 때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타이어 자체가 뭐 피렐리 모델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립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놓으면서 다시금 이 회복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네, 타이어는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되네요. 그냥 쓰던 거 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소나타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다운사이징 엔진이 채용되어 있는 만큼 크루징 환경에서 가속 페달을 많이 밟지 않으면 네, 그래도 수긍할 만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가감속이 많은 구간에서 이 가속 페달 주장량이 늘어난다면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네, 터보차저 이제 엔진들이 그런데 네,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제법 좋은 연비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소나타의 정숙성도 알아볼까요? 네, 아이들 때의 정숙성, 어떤 실내에서 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의 정숙성은 뭐 사실은 이제 현대차의 모델로서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현대차가 과거에는 이 MVH에 대해서 정말 잘했던 회사인데 요즘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 소음을 조금 더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소음은 그래도 2.0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어떤 타사 모델들과 비교한다면 소음 자체가 그렇게 뭐 대폭 뛰어나다 라고는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한번 경쟁 모델들의 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 새로운 것을 담아내고 네, 어떤 뭐 지향하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잘하는 걸 버리면서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켜가면서 내가 잘했던 거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준다면 소비자분들께서도 더 만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 아쉬운 것이 현재 차의 누적 마일리지가, 누적 주행거리가 이제 2000km를 넘어섰는데 네, 브레이크가 새 겁니다. 거의 길들이기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즘 정말 기자분들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고 주행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시승기를 쓰게 되면 그래도 이 어떤 강한 제동 몇 번 정도를 하고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뭐 반자율 주행 기능이다 뭐 이런 것만 써서 그런지 사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핑계인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자, 어쨌든 이 제동 거리 자체가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본격 성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이제 추정치를 말씀드린다면 한 40m를 전후한다. 이제 2.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제 38에서 39 정도. 그러니까 현재 모델의 경우도 이제 40m 언저리 혹은 이제 살짝 언더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현대차가 또 차량 제공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이 추가 테스트할 시간도 없고 하여간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소나타 센슈어스, 뭐 이름도 좀 어렵죠? 자, 기존에 만났었던 소나타 뭔가 허술하게 만들다 말고 급히 뛰어나온 뭔가 이제 뭐 마치 화재가 나서 옷도 안 입은 채 이렇게 막 뛰어나온 그런 느낌의 차였다면, 현재 모델은 갖출 것들을 다 갖추고 정말 뭐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이 옷 매무새도 다 다듬고 이렇게 나온 모습이 비춰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1.6 모델과 말리부 1.5를 비교한다면 말리부 1.5의 완성도가 좀 더 높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저희 팀 의견이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말리부 1.5 판매 안 하고 있죠. 현재 1.35로 제비 판매를 하는데, 그 파워트레인과 지금의 파워트레인을 비교한다면 네, 소나타의 1.6 파워트레인, 이 변속기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GM이 왜 바꿨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다운사이징 개념을 갖고 있는 중형차 가운데 가장 경쟁력 높은 것이 바로 소나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지 않죠. 네, 풀옵션 모델 3,600만 원인데 요즘 현대 기아차가 가성비 좋다는 말이 듣기 싫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 상태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내려갔을 때 정말 가성비 좋은 차로 거듭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도 아예 이 3천만 원 중반 정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랜저로 넘어가시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중형차를 갖고 싶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미만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프리미엄 등급 정도에서 필요한 것만 갖추더라도 충분한 값어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모델이었죠. 네, 예전에도 현대차가 이렇게 차를 만들어줬다면 저놈은 뭐 친 쉐보레니 뭐 반 현대니 이러면서 돈 들여서 막을 필요 없었고, 저도 욕먹지 않아서 좋고 뭐 다 좋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래도 나아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소나타 센슈어스를 만나봤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서 R&D에다 투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 사람 좋잖아요. 그랬다고요. 뭐 지금도 이거는 지속하고 있는데 좀 신사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